네, 오늘 첫 번째 자료는 전일 발표된 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 중에서 밸류앱 정책 관한한 내용입니다. 하인한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황 담당 하인환입니다. 네, 어제 정부에서 역동경제 로드맵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두 가지를 같이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밸류업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 내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확인해야 할 점은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세제 개편의 방향성이고요. 기존에 언급되고 있던 내용들이 금투세 폐지, ISA 지원 확대, 상속세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좀 더 구체화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주주 환원 확대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 세액 공제라는 내용과 배당 소득 분리 과세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특히 배당 성장주와 고배당주의 수혜가 될 가능성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업종으로는 단연 은행주를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점은 상법 개정의 방향성입니다. 상법 개정에서는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기존에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었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남발하면서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가 내년 이후로 지연된 분위기입니다. 그 표현도 좀 바뀐 모습인데요. 이사의 책임을 구체화한다라는 표현으로 바뀐 것이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상법 개정의 방향성 자체는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지주 업종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종목을 선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확인할 점은 주식 투자자들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상위 범주는 자본시장 개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정책이 나오면서 함께 나왔던 내용들이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검토, 대국의 외국환 중개업 도입 이런 내용들이 함께 고려가 됐습니다. 이 말인즉슨 최근 높아진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어제 발표된 내용은 행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일 뿐이고 여전히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과제가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이 통과된 것처럼 판단하시는 것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연말까지 국회를 어떻게 통과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일 발표된 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과 이제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밸류업 관련 정책들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그 세법 개정하고 상법 개정인데요. 세법 쪽에서는 이제 그 주주하는 측면에서 법인세 세액 공제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배당 분리 과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관련해서는 이제 배당 성장주와 고배당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그 수혜를 받을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은행주를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법 개정 측면에서는 기존에 예상됐던 것보다는 뭐좀 진전된 것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내년 이후로 좀 논의가 넘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발표된 부분은 이제 그 행정부의 정책이고 알려졌다시피 이게 이제 그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정책과 매크로 환경 측면에서 KB증권은 금융주를 계속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금융업종에서 방금 말씀드린 역동경제 로드맵 관련된 내용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건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승권입니다. 전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융업종 현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는 기업 밸류업 관련되어 있는 내용과 의료비 부담 경감 내용, 그리고 모금자본 활성화, 그리고 부동산 PF 제도 개선 등으로 정리가 됩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의 정부 정책이 나열되어 있다는 점과 정부 정책의 시행 의지가 재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금융업종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먼저 기업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및 자본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와 관련돼서는 세제 지원 방안이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주주 환원 증가 금액의 이제 5%를 법인세 세액 공제에 반영한다는 점이 하반기에 추진될 예정이고, 밸류업 공시 기업의 배당 증가 금액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ISA 납입 한도 확대 부분들이 있고요. 또 2025년도에는 주식 장기 보유 활성화와 상속세와 지배구조 선진화 보험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입니다. 의료비 부담 경감 쪽에서는 실손보험과 비급여 관련돼 있는 제도 개선안을 하반기에 마련할 것으로 발표를 했고요. 부동산 PF 제도 개선과 관련돼서는 현재 94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불확실성 확산을 차단하고 PF 사업의 자기 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화 등 전반적으로 안정성을 좀 확보하고 PF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PF와 관련되어 있는 전체적인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정부의 정책 시행 의지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배당 소득세에 대한 세제 지원의 경우 좀 더 포괄적인 방식의 세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급여와 그 다음에 실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수년간 논의가 됐지만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선안 역시 큰 틀에서 접근해서 발표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금융업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첫 번째, 밸류업을 통해서 자본시장 선진화 및 자본 및 외환시장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의료비 부담 경감 항목의 비급여 그리고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추진, 세 번째는 모험자본 활성화, 네 번째는 부동산 PF 제도 개선 마련 등으로 정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정부 정책이 좀 나열된 부분은 정부의 이제 시행 의지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금융업종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배당 소득세에 대한 세제 지원의 경우에 좀 더 포괄적 방식의 세부안이 필요하고요. 지금 논의가 계속되지만은 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던 비급여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 역시 큰 틀에서 접근이 좀 유효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다음은 유통업종에 관한 자료입니다. 박신혜 연구원입니다. 네, 유통업종의 업태별 6월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은 주말 일수가 전년 동월 대비 2일 많아서 유통업체들한테 우호적인 환경이었고요. 백화점의 경우에 기존점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체는 플러스 7%, 상대적으로 낮은 업체는 플러스 3% 정도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다만 주말 일수가 2일 많은 점을 감안했을 때 이 부분이 기존점 성장률에 4에서 5%포인트 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를 제거했을 때는 성장률이 0% 내외로 볼 수 있고요.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이 6월에도 지속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형마트의 6월 기존점 성장률은 플러스 1%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형마트 역시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주말일수 차이에 따라 성장률이 다소 높게 나타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에서 4%포인트 정도를 제거했을 때 기존점 성장률은 마이너스 3% 수준으로 예상돼서 계속해서 매출이 하락세를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편의점의 경우에 6월 기존점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체는 1에서 2%, 상대적으로 낮은 업체는 0% 수준으로 추정이 됩니다. 편의점은 연초부터 매월 꾸준히 0에서 1% 내외의 저조한 성장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통업종의 5월 업태별 매출 동향 및 6월 전망에 관한 자료이고요. 5월 리뷰는 오프라인 매출은 지지부진했지만은 온라인 매출이 17%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6월의 매출 전망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은 주말 일수 증가에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카카오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선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임 담당 이선아입니다. 카카오 2분기 프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기존 69,000원에서 58,000원으로 15.9% 하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합니다. 경기 둔화로 인해 광고 업황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콘텐츠 자회사들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올해와 내년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 것이 목표 주가 하향의 주된 원인입니다. 카카오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2조 348억 원, 영업이익은 8% 증가한 1,34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영업이익 기준 시장 예상치인 1,483억 원을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2분기 플랫폼 매출액은 약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톡비즈와 모빌리티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SM의 연결 편입 효과가 사라지고 네이버 웹툰의 상장으로 인해 웹툰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스토리 매출이 부진한 것이 성장 둔화에 부추된 원인입니다. 외형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경쟁사 웹툰엔터 상장에 따른 경쟁 심화로 스토리 부문에서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은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할 전망입니다. 2분기부터는 플랫폼 부문에서 오픈 채팅의 개편 효과가 사라지면서 낮은 기저 효과가 사라지고요. 콘텐츠 부문에서는 SM 인수에 따른 이nor가닉 그로스도 사라지면서 펀더멘털 개선 속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AI 신사업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약화된 상태라 성장 둔화에 따른 밸류에이션 디레이팅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플랫폼 부문의 광고 매출 회복이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카카오는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타겟팅 고도화를 통해 광고 단가 상승 및 광고주 수 증가를 도모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AI 전담 조직인 카나나 알파와 카나나 X를 구성해서 하반기 중 카카오톡에 최적화된 AI 서비스를 런칭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기존 69,000원에서 58,000원으로 15.9% 하향 조정합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를 하고요. 목표 주가 하향의 주 배경은 올해와 내년 콘텐츠 자회사들의 실적이 2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에 그치는 등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13.5%, 21.1% 하향 조정한 것이 주 배경입니다. 성장 둔화로 지금 밸류에이션 디레이팅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펀더멘털 개선과 신성장 동력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다음은 이수페타시스에 관한 자료입니다. 권태우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마케팅 권태우입니다. 이스페타시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 리포트를 통해서 이스페타에 대한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하며 목표 주가를 75,000원으로 15% 상향했습니다. 이스페타는 첫 번째로 MLB 기술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AS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본사와 중국 후난 법인의 공화 제품 중심 성장으로 밸류에이션 확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국 공장 탐방을 통해서 네트워크, 스위치, 서버 등에 대해서 HDR 기술 적용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HDR 기술은 고밀도 회로를 통해서 작은 면적에서 많은 연결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소형 디바이스에 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HDR 기술이 MLB에 적용이 되면서 MLB의 성능 향상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된 MLB는 빠른 데이터를 더 전송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서버와 데이터 센터 같은 열 관리 쪽에서도 열 분산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통신과 데이터 처리 장치에서 30층 이상의 다중저층 기판이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스페타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사는 HDR 사업을 과거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HDR 기술 적용 확대가 용이하고 생산 효율성, 특히 이제 수율 같은 부분에서 충분히 역량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HDR 기술 적용 확대에 따라서 추가적 공정이 필요합니다. 추가 공정이라 하면 결국 적층, 비하울, 쿠퍼필과 같은 부분들이 필요해지고 또한 정기적 테스트까지 요구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결국 공정 부하로 이어질 것을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캐파 로스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ASP 상승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 본사와 그리고 중국 법인과 같은 부분에서 중다층 이상의 특히 고다층 이상의 제품이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인 변화와 그리고 이스페타의 전략은 결국 전사의 수익성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리포트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상장 담당 이수경입니다. 6월 벤처 시장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스타트업 월별 투자 총액은 전년 동기 및 전월 대비 각각 29%, 11% 증가를 했습니다. 비상장 시장 전체로 확대를 해보면 6월 투자 유치 금액은 9,500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프리 IPO권은 전무했지만 시리즈 D 이상의 대형 및 후속 단계 투자권이 총 5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간 벤처 투자 시장에 오버밸류에이션 이슈가 제기되면서 플랫폼 기업
기업들의 후속 단계 투자 유치권이 감소한 바 있으나 시장 회복 기조세에 해당 기업들의 투자 유치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국내 벤처 투자 흥행을 이끌어왔던 기업들이 6월 투자 유치 금액 탑 리스트에 올렸는데요. 번개장터, 트렌비 등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는 이번 시리즈 E 투자를 통해 포스트밸류 5,300억 원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명품 쇼핑 플랫폼 트렌비도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60억 원 규모의 시리즈 E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